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P2P 상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위크로스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위크로스라는 회사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을 알아보려면 위크로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MC님 문화상품권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죠. 문화상품권은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아서 뭐 상품도 살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바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주식회사 컬처랜드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컬처랜드를 치면 문화상품권하고 쫙 사이트가 뜹니다. 그 컬처랜드 안에 컬처랜드 스토어라는 항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도 게임 전문가는 아니어서 컬처랜드 스토어라는 모바일상의 인터넷상의 상점이죠. 그 상점에 대한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위크로스는 사실 2017년 2월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게임 퍼블리싱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여기 런칭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판정을 안 받은 게임들을 조금 런칭을 했다가 지금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재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3억 원을 지금 펀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딩 금액은 3억 원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16%입니다. 연. 그리고 상환 기간은 4개월입니다. 지금 운영사의 그동안의 어떤 게임 공급 능력이나 또 사이트 운영 실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다시 이 스토어가 런칭만 되면 오픈만 되면 3억 정도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업체고요. 더더군다나 요 문화상품권 발행 기업인 컬처랜드의 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65만 명 이상 또 인터넷으로는 2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의 가치만 해도 사실은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줘도 안정성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런칭을 하게 된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상품의 경우는 유형이 혼합이네요? 그렇죠. 혼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분 투자라는 개념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 펀딩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회사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 우리는 빌리겠다. 빌리고 넉 달 쓰고 갚겠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 상품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위크로스 투자자를 위한 채권 보조 장치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위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가 없어요. 부동산 담보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리스크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 장치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30억을 빌려주는 것 같으면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하고 대표이사가 만세 불러버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억 원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연대 보증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회사의 이 위크로스의 지분 51%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면 지분 51%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크로스라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처랜드 스토어의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권의 가치만 해도 사실은 3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컬처랜드 스토어에 대한 사업권을 담보로 다시 줍니다. 예, 그래서 대출회사의 지분도 51%를 설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화상품권 발행 기업인 컬처랜드 스토어의 독점 운영권을 저희가 담보로 갖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에 대한 담보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크로스에 대한 대출금 상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해서 3억을 벌기는 참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회사도 사이트를 재오픈해서 2달 정도 운영을 하면 은행에서 요새 벤처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저희한테 상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위크로스에 대한 리스크위원회의 평가는 어때요? 네. 아이엠핀테크 자체의 리스크위원회 심사평도 사실 저희가 C등급, B등급 이하가 되면 대출을 취급을 하지 않는데 B등급이 나왔고요. 또 이 국내 1위의 상품권 브랜드와 같은 공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업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2016년 말까지
연말 누적 다운로드가 66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뭐 빅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또뭐 전화회사, 통신회사, 인터넷 쇼핑회사 이런 회사들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66만 명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그 가치만 해도 사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사가 제시하고 저희가 검증한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일단 2017년 5월 말까지 네. 5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천하제일 용봉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모바일 게임. 이 게임도 이 위크로스가 런칭한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환 불능 상황이 되면 경매를 해야 되고 경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권리관계, 복잡한 권리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순위를 잡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죠. 오히려 이렇게 사업에 대한 구조로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에 대한 구조로 상환하는 구조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지분 51%와 경영권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도 3억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크로스에 대한 내외경제연구원 전문가 그룹 사업 타당성 검토는 어떤가요? 네, 저희 이 위크로스 같은 경우는 특히 내외경제연구원에서 모바일 벤처 사업 전문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이나 퍼블리싱이나 플랫폼 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묘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사실은 저희 전문위원들은 투자하고 싶다고 뭐 굉장히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는 사실 받지 않고 있고요. 대출로 4개월 상환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 투자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P2P 상품들도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회사도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할 때는 또 뭐 발품 팔아서 이것저것 정보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이 IM 핀테크의 리스크위원회와 저희 내외경제연구원의 사업 분석팀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 전문가들이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런칭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